자,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이 내용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집계가 아니라 자료탐구 한번 볼게요. 이 자료탐구 45페이지 폈습니다. 45페이지 펴니까 모내기법 얘기 나와요. 모내기법은 이 두 자료가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는 건 조선 후기입니다.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그 결과 첫 번째,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두 번째, 노동력이 절감되고, 세 번째, 벼보리 이모작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농업 생산력 향상을 통해서요, 상품 화폐 작물도 발달하고요. 그러면서 상업, 수공업도 함께 발달하는 결과를 맺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가농법이 보급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해서 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는 직접 논에 벼를 심는 직파법보다 벼와 관련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직파법보다 노동력도 절감되고 노동력이 조금 있는 사람은 한없이 경작할 수 있다. 광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 양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1번 노급이 폐지되었다. 간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됐다. 이건 신문왕 때 얘기죠. 3번 전시가 제도가 마련됐다. 이건 고려 때 얘기죠. 토지조사령 2번, 4번의 산미증식 계획 둘 다 일제강점기 때 얘기죠. 토지조사령은 1910년대, 산미증식 계획은 1920년대. 이건 일제강점기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료탐구 그 다음 페이지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료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동료되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자 다시 얘기하자면 조선은 양인 신분과 천민 신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아시죠? 근데 이 양인에는 양반, 중인, 상민 있고 천민에는 뭐 다양하게 있죠. 노비도 있고 백정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얘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얘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요. 얘와 얘들은 줄어드는 것. 그게 바로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료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부유한 장민, 부유한 일반 평민은 상품화폐 경제 발달하니까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납속이나 공명첩을 활용한다든가 가난한 양반의 족보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면서 양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양반전, 박지원의 양반전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때 뭐 그 동네 부자가 가족끼리 비밀회의를 열었는데 다른 양반이 세금을 갚을 길이 없어 그 양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이 기회에 내가 돈으로 그걸 사겠다라는 얘기죠. 이 조선 후기 신분제 동료의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조 때 보통 만약에 이 자료가 문제로 나온다면 영조 실력이라는 이 단서가 꼭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조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영조 때 보니까 모든 노비의 양인 처의 소생은 공천 사천에 막론하고 어미역에 따르게 하여 양인 장군 수효를 늘릴 것을 청하였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상황이 그랬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양반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여기에 상민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그죠? 이게 양반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상민이 줄어들고 노비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 상민이 좀 인원수가 많아야지 세금도 많이 걷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비의 숫자를 더더욱더 줄이고 상민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어떻게? 방금 영조가 썼던 이 방법으로 해요. 이 방법이 뭔가? 요겁니다. 원래 그 노비는요. 천민은 일천즉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일천즉천. 일천즉천은 뭐냐면은 엄마 아빠 둘 다 하나만 천하면 하나만 천하면 즉 자식은 무조건 천해요. 엄마 아빠 둘 중에 아무나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노비면은 그 자식은 노비라는 겁니다. 근데 영조 또 바꿉니다. 어떻게? 엄마의 씨를 따르게 돼요. 뭐냐? 노비는 엄마를 따른다.
만약에 예를 듭시다. 아버지가 노비예요. 그런데 엄마가 노비가 아니고 일반 상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자식은 상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조 때 만든 노비 종목법입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장정수를 늘리기 위해서, 양인 장정수, 상민을 늘리기 위해서. 왜? 상민들이 세금을 잘 내주니까. 보죠. 상민이 이런 제도 통해서 다양한 신분 상승을 도모하면서 상민이 감소하자 정부는 상민 확보를 위해서 노비정보법을 시행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조선 후기 신분제 동료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다음에서 제1주장에 제기된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여기에 보니까 옷차림은 신분과 기천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문란해졌어요. 일반 상민이 양반이 입는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민들조차도 자기들끼리 서로 양반이라 부르고 그런 양반 명칭을 함부로 쓴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의 신분제 동료의 하나의 모습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양반 족보를 매입하는 분홍이 대표적인 조선 후기 신분제 동료를 일으킬 때 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이건 육두품 나오니까 신라죠. 특히 골품제를 비판하는 육두품이니까 통일신라, 신라하대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형평운동을 전개하는 백정,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죠. 안희성전투, 고구려죠. 공주명학소 주민, 고려죠. 됐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추진 이 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광해군 때 이원익. 자, 이 사람들 몰라도 우선 광해군 때라는 게 하나의 핵심이고 두 번째 이게 완전 핵심이에요. 박나배 패단. 박나배 패단과 관련 있는 제도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 대동법이었죠. 이 법이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결과 1번이죠.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기야문 이건 대한제국 때 얘기죠.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 전지와 시가 이 전 앞에 전자죠. 뒤에 시자죠.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전지와 시지로 시급됐다. 이건 전시과 얘기예요. 고려시대 얘기죠.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요거는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시행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토지개혁 얘기죠. 답은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납속책 공명청 서울의 집단 상속운동이죠. 서울. 얘들이 집단 상속 왜 했겠습니까? 신분을 올려달라 이겁니다. 납속책과 공명책도 신분을 올려주는 거죠. 돈을 내면 신분을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조선 후기 신분 질서가 상당히 동요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1번. 자, 답은 5번이고요. 1번 신라말 농민봉기.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인난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두 번째, 고려전기 문벌귀족 사회의 형성, 이자겸, 김부식 등이 있었죠. 고려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성장, 망이, 망소이, 김삼이, 효신, 만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됐고요. 조선전기 수체제의 변화, 이게 바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능 유형 익히기. 자, 1번 가신분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무릇 가의 매매, 가를 매매한대요. 몰래 사고 팔았을 때, 자, 가를 매매합니다. 사고 팝니다. 그건 노비겠죠? 그죠? 노비의 내용을 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1번 양반 첩의 자손이다. 이거 서얼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에서는 백정으로 불렀다. 이건 일반 양인 얘기하는 거죠. 일반 평민. 이 백정이 조선시대 때는 천민이 됩니다. 그죠? 고려 때는 일반 백성, 일반 상민 같은 일반 평민이 되는데, 자, 이 조선시대는 백정은 천민이 됩니다. 전세 공납 역의 의무를 지녔다. 이 일반 양인 얘기하는 거고요. 조선시대.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이것도 일반 양인이죠. 자, 이게 답은 4번인데 5번도 되게 중요하죠.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했던 신분은 양인이다.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보기입니다. 2번 조선 가에 들어갈 내용. 조선시대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던 이 기관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 담당했다. 이러면 두 가지 중 생각할 수 있죠. 향교와 서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본받을 만한 유학자를 제사 지내고 공론을 수렴하는 역할. 공론 수렴. 아하, 제사 지내고 공론 수렴. 요거는 서원 얘기입니다. 특히 영조가 붕당의 근거지라 판단해 대폭 정리했다. 이게 서원인 거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가는 서원인데 답은 1번이죠. 살인주도로 설립됐다. 교육이 꼭 조서에 따라 세워졌다. 이건 한성사범학교. 그죠? 가보개혁, 제2차 가보개혁. 사학 시비도 인기가 끌면서 위축되었다. 사학 시비도는 이거 최충 얘기입니다. 고려시대. 일제강점기 때 국민학교로 이름 바뀌었다. 이게 43년도, 1943년도. 독서 상품가, 이거 동일신라 얘기죠. 3. 미추진 이 법의 시행에 대한 결과로 옳은 것은 이 법을 시행했는데요. 핵심 단어는 요거죠. 핵심 문장은 백성이 부담해내는 것을 모두 쌀로 바꾸어 상납하게 된다. 자,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공물을요. 백성이 부담해내는 것을 모두 쌀로 바꾼대요. 대동법 얘기죠. 답은 5번입니다. 관수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성장했다. 1번 지게 발급했다. 이건 대한제국. 2번 통일신라. 3번 양반의 군포부가 된 건 뭐죠? 호프법. 그래. 4번 군포일필. 이게 균역법이죠. 5번이고요.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의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해서 모시, 참외, 삼, 오이, 온갖 채소, 온갖 약초 이런 것들 이익이 헤아릴 수 없다.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얘기하는 거죠. 조선 후기 얘기입니다. 답은 5번이죠. 포구가 상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 포구가 뭔지 알죠? 이게 강의 항구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항구란 보통 바다에 있죠. 근데 강의 항구는 포구입니다. 자, 노급이 부활했다. 이건 동의신라 얘기고요. 전시과 고려죠. 산미증식 계획 했죠. 메가다 화폐 정리 사업 이거 1905년도죠. 이거 그때 일제강점기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5번 문제입니다. 장시가 정적으로 확산되었던 이 시기 조선 후기 얘기죠. 사상, 경강상인, 송상, 만상, 내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의주만상,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얘기 나옵니다. 조선 후기 얘기입니다. 답은 5번이죠. 담배를 비롯한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 1번 300산업에 투자하는 자본가. 이거는 한국전쟁 전후 얘기죠. 이게 300산업이 밀가루, 면화, 설탕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배터리 부족하네요. 자, 잠시만 끊었다가 제가 다시 할게요.